헌팅으로 만났던 첫 번째 남편은 자신이 대기업 생산직에 다닌다고 소개했었다. 연애 기간 내내 차를 바꾸고 좋은 옷을 입는 모습에 나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었다. 그러다 만난 지 6개월이 안 되었을 때쯤 생각지도 못한 임신으로 우리는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나는 전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 남편은 툭하면 차는 바꿔도 정작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로 인해 안 싸우고 싶어도 나는 아이 때문에 전 남편과 다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다투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다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었다. 대기업에 관련된 업종이기는 하나 하청에 속한 단순한 생산 직원에 불과했다는 거였고 차 역시 단순히 전 남편의 취미로서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사고 팔았다 반복하고 있었던 거였다. 즉 일은 전 남편의 취미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지 우리 가정을 위한 게 전혀 아니었다. 그래도 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전 남편을 용서해 주려고 했었다. 이미 아이까지 태어난 마당에 아이한테 아빠 없는 인생을 살게 하기 싫었던 게 이유였다. 하지만 전 남편은 애초에 나와 자식은 머릿속에 없었던지 돈 필요하면 나보고 일하라고만 했다. 그런 전 남편의 말에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돈으로 생활을 해왔던 만큼 앞으로는 더더욱 전 남편의 도움은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나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혼은 쉽지 않았다. 모든 잘못은 전 남편의 문제인데도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더해 전 시모는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양육권까지 요구하기도 했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지만 우리나라 법은 원래 그렇다는 말에 나도 필사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내가 원했던 대로 이혼도 할 수 있었고 양육권 역시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내 스스로 아이를 잘 키워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건 없었다. 건강이 안 좋았던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기는 것도 그랬고 전 남편과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죄다 써버려서 전셋집이 아닌 월세에서 사는 것도 나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던 거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힘들다는 이유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다. 이미 한번 갔다 온 데다가 아이까지 딸려있는 나를 좋아할 남자가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내 사정을 알고 있던 친구가 아는 지인도 한번 다녀온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 소개 소식에 반갑기는 했지만 선뜻 만나겠다는 대답은 하지 못했었다. 이유는 나와의 나이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있었고 상대방이 양육을 하고 있었다는데 아이 역시 나이가 초등학생 5학년이라 부담이 됐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남자 혼자서 아이를 돌본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나는 생각 끝에 만나보기로 했다. 남자의 인상은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마치 학교에서도 큰 사고를 쳐보지 않았을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남자도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어필하게 되면서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게 됐었다. 서로 아이도 있고 이야기도 잘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 정도면 나한테 과분하다는 생각으로 나는 남자와 같이 살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렸다. 결혼 전 인사를 하러 남자 쪽에 인사를 하러 갔었던 날에 예비 시어머니는 내가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아이와 함께 들어오는 건 탐탁지 않아 하신 거였다. 애들끼리 다투거나 또는 무엇을 사줄 때도 내가 내 자식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이유였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어차피 다시 시작할 거며 나보고 빈몸으로 오는 게 맞다며 그런 게 아닐 경우 이 결혼은 절대로 허락해 주시지 않겠다고 하셨다. 갑작스러운 난관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남자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남자가 조금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나보고 무조건 지켜줄 거라고 했던 남자였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비 시어머니 말대로 하자는 거였다.
거기다 말로는 나중에 꼭 다시 데리고 오면 되니까 걱정 같은 건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건 기약 없는 약속이었고 정 안 되면 전 남편한테 보내지 말고 친정에서 키우는 건 어떻겠냐는 형식으로 나를 회유를 하려고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남자는 뭔가 마마보이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이번 남자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은 나를 위해서라도 분란의 씨앗은 미리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내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대뜸 나한테 연락을 해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가 그리 잘났길래 어른이 하는 말을 듣지 않냐며 나를 가르치려고 하신 거였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내 결정이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물론 얘기했던 대로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간은 후다닥 지나갔다. 이제는 아이도 많이 커서인지 더 이상 내 손길이 필요하기보단 오히려 아이한테 의지할 때도 많은 것 같다. 뭐 가끔씩은 아이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재혼을 하고 싶다면 하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아이와 지금까지 해온 시간이 더 길어서인지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러기가 싫었다. 언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전처럼 두렵거나 무섭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고 있다. 그냥 앞으로도 뭐가 됐든지 최선을 다해 살 생각이고 아이가 나처럼은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랄 뿐이다. 혹시라도 이혼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키운 아이가 성장했을 땐 그보다 뿌듯한 것은 없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고 요즘엔 이혼 가정도 많아서 눈치 보지 않는 세대라며 이전보다 쉽지 않냐는 말이 상처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남의 말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디 그대들의 잘못이 아니니 나처럼 죄인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도 크면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거니까 아이 눈치도 안 봤으면 좋겠다.